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인사가 역대급 반전을 맞았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그냥 비리 의혹 수준이 아닙니다. 부정청약, 아들 입시 비리, 거짓말 비망록, 심지어 보좌진을 협박하는 갑질까지. 탐욕, 특혜, 위선, 인성 파탄까지 갖춘 비리 그랜드슬램. 도저히 장관을 시킬 수 없었던 그 충격적인 4가지 죄목, 지금 낱낱이 공개합니다. 자, 장남의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이른바 아빠 찬스를 통해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가 지난 17일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 장남은 사회기여자 전형이 아닌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으며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자, 이게 2010년도에 연세대학교 입학 전형입니다. 입학 전형 해당 요강 어디에도 다자녀 전형이란 말이 없습니다. 다자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후보자 분명히 거짓으로 답변한 겁니다. 그렇죠? 2011년도에 가서야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예. 2011년도에 가서야 연세대학교가 처음으로 다자녀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고, 분명히 이거는 2010년도에 입학한 우리 후보자의 장남이 2011년도 전형으로는 입학을 안 했을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설명 좀 그런데 드려도 이거를 될까요? 왜 이렇게 서면 답변에서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답변을 냈죠? 네, 설명을 짧게 조금. 답변하세요. 그래도 시간은 조금 주십시오. 충분히 소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짧게 국민들께. 답변하세요. 예. 네. 처음에 이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17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셋이다 보니 그 중에 누구였는지 기억을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측에 계속 전화를 하고 문의를 했는데 학교 측은 17년 전에 여러 가지 자료는 보존기관이 경과해서 보관하지 않는다는 답을 잠깐만요. 듣고. 예, 거기까지 하시죠. 아니, 잠깐만. 실은 이거 지금 방금 우리 저 후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이 수시로 수시 전형으로 대학 입학할 때 어떤 전형으로 입학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저는 이거 거짓말로 보고, 1월 7일 날 모 언론사에서 후보자의 장남이 이렇게 또 다른 아빠 찬스를 활용해가지고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거 아니냐는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후보자나 후보자의 주변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소위 기자들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주고 그 기사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네. 또 거짓말. 이거 후보자는 입만 열만 거짓말 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장남은 무슨 전형으로 입학했습니까? 그 설명을 드리면. 아니 무슨 전형으로 입학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무슨 전형으로 입학했냐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 예.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장남은 연락이 안 되고, 근데 이제 가족이 그때 아니 장남이 어디 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아니 근무 중인데 연락이 되겠습니까? 예? 아니 근무 지금 벌써 중인데. 2주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자, 그만하세요. 자, 잠깐만 그만하세요. 아, 그래서 결국 의원님. 무슨 전형으로 입학했대요, 장남이? 그래서 지금 설명드립니다. 아니 장남이 무슨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어제 저희가 사실을 답을 하세요, 답을. 예, 말씀드립니다. 무슨 전형으로 입학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기여자 아니 전형으로. 무슨 전형으로 입학했냐니까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지금 답을 드리고 좋아요. 있습니다. 자, 했다는 것을 저희가 어제 모든 의원실에 정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자, 네.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건 맞습니까? 네, 자, 후보자나 남편의 부모님들은 혹시 독립유공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후보자나 남편이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2010년도에 신입생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 사회기여자 전형이 3개 있죠. 네, 그러면은 국위선양자로 입학했습니까? 네, 그렇다고 확인을 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요? 누가요? 아들이요? 아니요, 그렇다고 누가 합니까? 누가 들었어요? 아니 서류를 냈을 때 저희가 무슨 서류를 냈는지는 자, 이거 보세요. 아니 저기 자, 의원님. 국위선양자. 자, 여기 보시면은 사회기여자 전형 중에 국위선양자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국내외에서 활동하면서 학술, 문화, 예술, 과학기술, 산업, 체육 분야 등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였거나 업적을 내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 집안에 누가 이렇게 국위 선양했습니까? 어제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 확인한 누가 국위 선양을 했냐니까요. 것은 누구를 예를 들어서 장남이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까? 그걸 묻잖아요.
누가 국위 선양했습니까? 4명 중에 누굽니까? 6명 중에 누구예요? 자, 양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 중에 누가 국위 선양했습니까? 의원님 설명을 좀 하게 누가 해주십시오. 예, 설명을 사회 드리지 기여자 전형을 않습니까? 입학했으면 국위 선양자를 특정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입학 서류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지 답변을 않습니까? 하시라니까요. 그 답변을 지금 아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6명 중에 누구예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입학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데 원칙이라는 것을 학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얘기가 뭐냐면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후보자의 장남이 연세대학교에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냐고 묻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거 일단 발언 시간 좀 중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후보자가 발언 시간을 고의적으로 지금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보면 잠시만. 답변을 명확히 하세요. 답변을. 답변 국위 선양자가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국위 선양자가. 국위 선양이라는 것이 아니 훈장을 받은 사람. 위원장님 저 보십시오. 국위 선양자가 누구냐고 묻느니 그러니까 국위 선양자에 말씀하고 제가 지금 정의를 물어봅니까? 국위 선양자가 누구냐고요? 자, 정리 좀 의원님, 하십시오. 의원님. 정리합시다. 조용하시고요. 예, 청조 근조 훈장, 무궁 훈장 등등을 받은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학술, 문화, 예술, 과학, 기술, 산업,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았거나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훈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훈장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내부적으로 아니요. 그 분명히 그 장남의 요강이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훈장 받았던 게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후보자 양심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후보자의 장남의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의 내무부 장관을 했다. 우리나라의 훈장을 받았다. 이게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정 입학을 했다는 거 이게 지금 오늘 후보자가 그대로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했다고 보세요. 시아버님이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사람입니까? 국위를 선양하지도 않은 사람을 국위를 선양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해서 연세대학교의 입학 프로세스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 당시에 후보자의 남편 뭐였습니까? 다음 보세요. 아들은 연세대학교가 대입 준비생이고 아빠는 후보자의 남편은 그 당시에 연세대 교무부처장이었어요. 연세대 교무부처장이 입학 요강 전부를 준비하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다음 장 보세요. 자, 후보자의 가까운 지인이 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후보가 아빠가 연대 교수잖아. 없는 걸 만들어서 애를 입학시켰어. 자, 이 말은 아까처럼 부정 입학을 시켜놓고 국위 선양자에 대한 그 논리가 나중에 밝혀질까봐 바로 그 다음인 2011년도에 다자녀 전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후보자는 주변에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라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든 겁니다. 제가 오후 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다자녀 전역으로 신청을 했던 것은 차남이었는데 차남과 장남을 저희가 잠깐 혼선을 빚었던 것뿐이고요. 차남은 연세대학교 입학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했지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들은 연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고 그건 공개된 규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위 선양자 맞아요? 연세대 양심적으로 답변해보세요. 양심적으로. 의원님, 시아버지가 국위 선양자입니까 아닙니까? 의원님 그 기준은 아니에요. 그 기준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국위 선양한 사람입니까? 그 우리나라 지금까지 수천 명의 국회의원들 아들들 다 들어갈게요. 근데 양심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그럼요. 그럼 선양자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의원님 그 기준은 선양자가 맞냐니까요. 제가 만드는 규정이 아니고 학교가 만든 규정입니다. 연세대학교에 정상적으로 입학해야 돼.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은 겁니다. 전혀 이현 후보자 그렇 연세대학교에 정상적으로 입학해야 돼. 사회 기여자의 자리를 이혜원 후보자의 장남이 뺏은 거라고요. 전혀 강탈한 겁니다. 강탈. 의원님 말도 안 되는 김태호 전 의원의 그런 훈장을 가지고 국위 선양자라는 논리를 만들었겠죠. 이게 김태호 집안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자, 정리하십시오. 최현석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의원님 그게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아니라는 의원님 것을 설명할 질의해 수 있는 주시기 기회를 좀 주십시오.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에서 왜 낙마했죠?
네, 언론 보도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거죠. 본인 입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그때 별로 뉴스를 보지 않고 보좌진 정확하게는 갑질 때문인 거 모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하고 강선우 의원하고 어느 분이 보좌진 갑질이 더 심했다고 생각합니까? 제 불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 변명의 여지 없이 사과합니다, 의원님. 그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급의 내로남불도 있는 게요. 이해훈 후보자 책에서 갑질 근절이 후보자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하신 적 있죠? 네, 사실 그때는 그 네, 갑질이라는 그러니까 의미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그 후보자의 책에 의하면 후보자가 근절돼야 되는 세상 아닙니까?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때 이제 책에서 쓴 내용은 의원님 네, 그런 알겠습니다. 내용입니다. 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원청과 하청 간의 자, 관계에 그럼 있어서 그렇게 할게요. 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한테 갑질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은 보좌진한테 갑질해도 됩니까? 아이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뭐 변명하실 일입니까? 본인의 갑질에 대해서 근절돼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 그거는 고쳐야죠. 네, 고쳐야 되는데 예. 근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해훈 후보자 보좌진 갑질이 더 심각하거든요. 강선우 후보자는 사퇴했는데 이해훈 후보자는 왜 아직까지 사퇴 안 하고 계십니까? 그 갑질이라고 말씀하신 여러 언론 보도 중에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녹음이 나온 부분도 부인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부인하지 않고 그것만 봐도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 반성은 하고 있는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반성하지요. 그리고 고치겠다는 다짐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계신다면 네. 국민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애초에 수락하시면 안 됐던 거고 사실은 사퇴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집을 포기하실 생각 없어 보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원펜타스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사퇴 안 하고 계시고 끝까지 장관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720조 예산을 다루는 엄청난 힘이 있는 장관이 되면 국토부든 경찰이든 원펜타스 부정청약 수사든 조사든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떤 권력의 외압도 받지 않고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재명 있는 것으로 정부에 알고 대해서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잘 아시고 그렇게 칭송을 하셨죠? 칭송? 후보자가 이재명 당대표나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 차고 넘치는데요. 그걸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부정청약 관련해서 또 좀 본론으로 들어가죠. 시간이 가니까. 후보자님, 우리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 부양가족이 많은 걸 이유로 가점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취지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취지가 실제 생계와 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가족이 많이 있고 이분들한테 가능하다면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보다 나은 주거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게 이 부양가족 가점 제도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부양가족이라고 할 수 있느냐 관련해서 실제 자격이 있는지 위장 전입은 아닌지 실무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2024년에 분양을 신청할 때 세종시에서 일하고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이 이 부양가족으로서 혜택까지 받아야 되는 정도의 부양가족인 미혼 자녀입니까? 의원님 그 혼례를 올렸다고 해서 물론 혼례를 올릴 때는 가정을 이루고 네, 알겠습니다. 할 자, 계획으로 PPT 한번 하죠. 봐주시죠. 근데 의원님 네, 인생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잠시만요. 계획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볼게요. 네. 자, 2023년 12월에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셨죠. 네. 근데 이 결혼하고 나서도 며느리를 계속 약혼자라고 지칭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국회에 내신 자료 보니까. 후보자님 혹시 이거 결혼식 하실 때요. 축의금 받으셨습니까? 참석자들한테? 네, 받았을 겁니다. 저기 당사자들이 받았을 겁니다. 네. 약혼식에도 축의금 받습니까? 아이, 그렇지는 않지만 의원님, 결혼한다고 하고 축의금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결혼식은 했죠.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위장 전입 중에서도 굉장히 악질인 게 아까 진성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종에 이미 직장 근처에 후보자가 얻어준 전셋집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신혼집으로 또 후보자가 보태줘서 얻어놓은 용산 전셋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곳을 다 놔두고
굳이 후보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부정하게 청약에 부양가족으로 넣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의원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원펜타스가 청약이 분양 공고가 날지는 저희들 몰랐습니다. 원기옥 그리고 모으고 조합도 계셨다는 몰라- 거잖아요. 지금 아니, 원펜타스만 청약 넣으신 게 아니고 원베일리도 넣으셨고 그 전에 퍼스티지였나요? 어디 하나 다른 아닙니다. 데도 아닙니다. 퍼스티지는 사시던 데였죠. 네, 전세로 살고 있던 네, 곳입니다. 그 다른 데들도 지금 분양 냈던 게 저희 기록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그거는 이거를 소위 지금 줍줍이라고 모으고 하는 계셨던 거잖아요. 모으고 계셨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목 탐욕입니다. 전공 과목을 강남 포함한 로또 까다로운 아파트 필기 원펜타스 시험을 당첨되려고 통과해야 무슨 하는 짓까지 이 했습니까? 장학생 선발 과정을요. 세종시에 사는 당시 결혼한 신생이었던 아들을 위장 후보자 전입시켜 아들이 부양가족 통과한 점주를 것도 끌어모았습니다.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청문회장에서 관련해 청약 주진우 원기옥 모으고 국민의힘 계셨냐는 의원은요. 조롱까지 이 후보자의 나왔습니다. 장남이 서민들은 평생 한 채 갖기도 힘든데 장관하겠다는 사람이 위장 전입 기술자 노릇을 이 했습니다.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이 두 번째 관련 제목 의혹을 특혜입니다.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들 연세대 입학, 다자녀 전형이라고 그리고 우겼죠. 서울 동대문을 그런데 지역구에 팩트체크해보니 공천을 받은 직후 장남이 서울 입학한 동대문구 2010년엔 한 그 오피스텔로 전형이 전입 아예 신고를 없었습니다. 했습니다. 아들과 존재하지도 않는 남편과 전형으로 세 대학을 아들까지 갔다? 5명이 이건 함께 유령 전입 신고를 한 입학이자 곳인데 명백한 아빠 찬스입니다. 15평에 국민을 바보로 불과했고요. 하십니까? 다음 달에 낙선하자 세 번째 일주일 제목, 만에 거짓말입니다. 직전에 거주하고 있던 영국 80평대 외무장관 서초구 만난 거 자택으로 기억 안 난다고 돌아갔습니다. 발뺌했죠? 서초구 자택으로 하지만 돌아갔고요. 당시 보좌진이 쓴 2024년 비망록에 총선에서는 그날의 서울 동선이 중성동을 현미경처럼 지역 적혀 있었습니다. 출마를 노렸는데 자신의 이 지역 한 영달을 위해 빌딩으로 국민 전입하면서 앞에서 뻔뻔하게 실수나 거짓말을 허실도 하는 별도 사람, 포기하지 않고, 고위공직자 이 빌딩 자격 전체를 없습니다. 전입 대상으로 했고요. 마지막 역시 결정타, 고배를 마신 바로 후 이 인성입니다. 서초구 자택으로 이해운 재전입을 후보자의 했습니다. 갑질, 아, 상상을 국민의힘에서는 초월합니다. 위장 전입 가능성을 아들이 의심하고 공항에서 있는데요. 휴대폰을 이 잃어버리자 후보자 측은 보좌진을 보내 실제로 밤새도록 거주했다며 찾게 시켰습니다. 위장 전입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그것도 있습니다. 모자라 이 통신사에 후보자는 이제 기지국을 내부 세워서라도 장관이 위치 지낸 추적해라고 시아버지가 난리를 청주 공장 쳤답니다. 훈장을 받았고 평소 이를 근거로 얼마나 이제 소리를 손자인 질러댔으면 장남이 직원이 손을 사회자 벌벌 비여자 전형으로 떨었겠습니까? 입학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랫사람을 또이 노예 입학 부리듯 전형은 하는 이제 그 자신이 만든 천박한 규정이 갑질 아니라 본성. 학교가 만든 이게 규정이라서 진짜 문제가 민낯입니다. 없다라고 반박을 그러면 장남이 후보자 집에 왔다 칩시다. 뭐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죠. 그러면 교통카드 내역을 못 낼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교통카드 내역을 지금까지 못 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후보자의 장남이 후보자와 같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짓말하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 좀 설명드려도 그러면 될까요? 내주세요. 어차피 내주시면 일이 깔끔하니까 그 다음에 며느리 얘기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며느리가 하신 게 보면 시간 라인이 기가 막힙니다. 청약 모집 공고 직전까지는 후보자와 시아버지가 보태준 전셋집에 용산 전셋집에 놔뒀다가 후보자 가족이 거기에 전입해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기가 막히게 본인이 빠져줘요. 이것만 보면 며느리랑 장남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고요. 거의 세계 최고의 효부 수준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대박 로또 청약 받을 수 있도록 결혼도 했는데 주민등록도 안 합치고 혼인신고도 기다려주고 완전 효부 아닙니까? 이런 효부를 이런 식으로 국민들 보고 계시는데 매도해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역시 아니다. 이런 겁니다.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사과하겠다 말씀하셨죠. 사과하세요. 사과하는 게 좋고요. 계속 그런데 자연인으로 사과하세요. 아마 국민은 장관으로 오케이 안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 좀 땡기서 하십시오.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했는데 그 피해자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폭언이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것도 거짓말이고 가짜 사과잖아요. 사과를 지금도 하느라고 말이죠. 했는데 자, 본인이 지금도 말이죠. 잠깐 네, 들으세요. 의원님. 자, 잠깐만 들으세요. 대답변 기회 드릴 테니까. 아직도 제가 이따 내겠지만은 그 다른 전직 보좌관은 아직도 그분이 보복이 두렵다 이래요. 이 폭언이 이어지고 있던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후보는 말이죠. 아예 비상식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지금 이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말이죠. 부동산 투기, 아빠 찬스, 위장 전입, 자녀 병역, 조기 유학, 대학 입시
이런 관련 의혹들을 아예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상식이 너무 많아요. 비상식에 끝없는 비상식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짚어볼게요. 1. 압도적 갑질 폭언 이거 비교 불가합니다. 2. 단독 기사 120건이 넘어요. 아예 특종 유발 후보죠. 이거 뭐 결정적 한 방 나누고 결정적 120방이에요. 3. 결혼한 아들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신고. 이거 지금 계속 지금 질의가 이어지고 있죠. 4번 비망록 우리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이거 본인이 쓰던 제3자가 쓰던 비상식입니다. 제3자가 쓰기도 어려운 경우 내용도 아주 괴랄 수준이에요. 당선 기도하는 건 봤지 낙선 기도까지 하고 무슨 영화 속의 사교도 아니고 말이죠. 또 히스테리를 주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그런데도 3년 뒤에는 야 하는 그 갑질은 이어지고 폭언은 그 뒤에도 계속됩니다. 5. 셀프 감세, 셀프 규제 완화 이런 셀프 특혜 법안을 줄줄이 내요. 그게 감히 누구도 못하는 겁니다. 6. 국회 회기 중에 해외 출국하는 사례가 다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7. 정치 후원금으로 말이죠. 가격 조절을 기묘하게 해서 자택거래를 합니다. 8. 지금은 175억 부자인데 말이죠. 80평 전시 아파트 살다가 아들과 사이가 깨졌다는 며느리 살고 있는데 25평 전시 아파트로 가요. 이사를. 근데 그 며느리는 집 내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요. 9. 가족 간의 돈 거래가 희한하게 잦습니다. 할머니 손자 간에 상가를 팔고 사고 부자 간에 현금을 정의하면서 그 정의받은 돈으로 정의세를 내면 되는데 말이죠. 정의세를 빌려주고 갚고 이러고요. 남편은 삼촌한테 돈 빌리고 며느리한테 돈 빌려주고 후보자는 또 시어머니에게 돈 빌리고 이럽니다. 10. 마지막 비상식은 말이죠. 후보의 놀라운 의지입니다. 이 피해자가 했다는 이런 그런 사과는 큰 얘기고 폭언이 이어졌다는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오늘 악의 눈물처럼 면피용 사과해봐야 그 피해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갑질로 여겨질 겁니다. 보복이 두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버티는 거. 이건 보통 상식적인 사람, 상식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따라가지 못할 강심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총론을 짓고 제 강론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 해외여행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후보님 의원 시절에. 그죠? 제가 좋아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네. 주로 해외에 출장 보냈습니다. 국회 해외 출장이요? 국제회의 출장이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네. 국회 임기 동안 말이에요.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97회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입니다. 네, 근데 12년 공식 동안 들어보세요. 네. 숫자 공식 일정은 17회예요. 개인 일정은 80회입니다. 이 중에 72회가 회기 중입니다. 아니 의원님 그렇지 사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제출한 자료를 보고 이렇게 센 숫자거든요. 일부가 틀릴 수 있겠지만은 이 숫자에서 됐습니다. 들어보세요. 개인 일정으로 651일이 말이죠. 네. 개인 일정이 80회로 돼 있어. 이걸 국회 비공식 신고한 공식 일정이 아니에요. 그 국회에서 자료 받은 겁니다. 물론 수치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세다 보면은. 그러나 이런 거고요. 제가 이걸 왜 자료를 조사해 봤느냐. 우리 당 제보센터에 이게 들어왔어요. 해외여행을 이해울 후보가 하도 많이 가가지고 의정활동 소홀했다. 그러니 해외 출국한 사례 좀, 해외 출장 간 사례 좀 찾아보라라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찾아본 겁니다, 이게. 의원님 제가 그러면서 당시에 서초구합에 삼선 의원 다 지역 행사 거의 안 나오고 뭐 의정활동보다는 미국에 아이들 보내서 유학시키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저희들 조사해 본 겁니다. 의원님 제가 네? 당무감사에서 우수 성적 받았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당무감사는 엉터리였습니까? 자, 예. 지금 당무감사 얘기를 지금 꺼낼 게 아니고 이 숫자에 대한 팩트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횟수가 개인 일정과 해외 국회 공식 일정이 숫자가 틀린 게 있으면 바로 찾아가지고 뒤에 지금 직원시켜서 확인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자, 잠깐만요. 비공식 일정이라고 저 생각하시는 위원장님, 걸 좀 위원장님, 지적해 이거 주십시오. 국회에서 일정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네.
아니 그리고요, 의원님께서 자, 잘못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잠깐만, 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하다가 시간이 끊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거 하고 또 지나가겠습니다. 이 지금 오늘 악의 눈물 진정성 없는 사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저희들이 전직 보좌 직원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알아봤더니 한번 PPT 한번 봐주실래요? 아예 야는 기본이래요. 그냥 다른 직원입니다. 이거 인턴 직원 언론에 난 그 직원이 아니고 야는 기본이에요. 위에 지금 내어 있는 전직 보좌 직원 A가 한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고요. 정신과 약 먹으면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여럿 있었답니다. 휴대폰에 의원님 이름이 딱 뜬다, 후보 이름이 뜬다 그러면 두 손이 벌벌 떨렸대요.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려달라, 기자들한테 연락했어야 된다, 뭐. 직원들이 너무 바뀌니까 우리끼리는 이혜원실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불렀다 그러고요. 공황장애, 안면 마비 걸린 직원도 있답니다. 아직도 그분이 부복이 두렵다고 한 직원도 있고 이럽니다. 이렇게 많은 보좌 직원들의 진술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 본 적이 없습니다. 좀 심하다 정도는 있겠지만은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정도가 넘어서 버렸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다가 의정활동이 열정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또 때로는 흥분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열정이 과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지나치고 어느 정도 보좌 직원들하고 또 조금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서로 또 양해하고 이해하고 그런 거 지나가야 되는데 이건 너무 지나가 버렸어요. 손이 벌벌 떨린다 그러고 6개월 있었으면 6개월 야, 너 정말 인내심 대단하다 그런 말들 자기들이 한답니다. 네, 의원님. 의원님, 제가 상처를 준 많은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계속 사과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옛날 제 전직 보좌진들에게 뭘 얼마나 압박을 하는지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보좌 직원들이 그런 허위 진술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중에 더 심한 얘기도 했는데 혹시 그 직원이 신원이 노출되거나 알릴지까 봐서 제가 그것도 정도 내용을 조절한 겁니다. 의원님 그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의원님 그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 청문회를 지금 청문위원들 모독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압박. 모독하는 겁니다. 저는 조심하면서 개인의 신상이나 불편한 것은 절대 하지 마. 그렇게 조심해서 받은 진술들입니다. 압박을 하다뇨. 그 뒤에도 본인이 사과를 하더라 지금 그대로 안 왔네요. 지금. 자 아니 그 부분은 의원님께 오해를 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압박이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사실과 다른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의원님 한번 입장을 거꾸로 한번 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합을 위해 직접 선택했던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는 통합이 아니라 오물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억조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지명 철회. 본인이 잘못 뽑았음을 인정하고 하루 만에 직접 잘라냈습니다. 결자해지 통합도 좋지만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산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하루였습니다.